엄청난 커리어 우먼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커리어를 굉장히 잘 쌓고 싶었어. 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프리랜서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는. 응. 야, 그냥 난 주어진 일에 내가 여기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빠르게 뭔가 임원이 되고 회사가 다였던 사람이 퇴사라는 길을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맞아. 그래서 나 처음에 이제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진짜 다 놀랬던 것 같아.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막 엄청 몰입해서 하다가 갑자기 퇴사? 그래서 뭐 한대?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마케팅이 되게 숫자로 많이 보니까 나는 꼭 그 업계를 정확하게 막 너무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한켠에 계속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너무 뭔지 알아.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정도를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엄청 지쳐갔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아하는 일을 안 해서 내가 성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구나를 알게 됐지. 1년간 거의 암흑기였지. 봄날이었는데도 꺼멓게 보였어. 아직도 기억해, 그걸. 벚꽃이 피는데 벚꽃이 안 예쁜 거야. 그 상실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깊게 생각을 했지. 한 6개월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왜 힘든지, 이런 고민을 정말 디테일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 정말 예전부터 갖고 있던 꿈이 하나 있는데, 약간 나는 호텔 사장님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오, 이거 완전? 근데 내가 당장 호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에어비앤비를 해봐도 좋겠다. 그건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럼 어쨌든 내가 돈벌이를 하려면 지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플리마켓 때 마지막 작품으로 했던 거. 그거 했는데 이제 고객들이랑 딱 마주했을 때 그 에너지, 그리고 다시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걸 보니까 내가 나 마케팅 싫은 게 아니라 약간 브랜딩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구나. 그러면 나는 브랜딩 쪽으로 내가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 그쪽에 커리어를 더 쌓고 싶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 퇴사를 한 거죠, 어쨌든. 그때 선택지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브랜딩이 꺼지지 않는 곳은 어딜까? 돈 많이 쓰는 곳? 대기업. 두 번째, 에이전시. 계속 프로젝트는 바뀌어도 일은 끊이지 않을 거잖아. 세 번째, 프리랜서. 결국에 근데 1번도 2번도 주어진 일을 내가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니었어. 나의 정답은. 아니, 나 또 똑같이 고민할 것 같아. 해보자. 3번 하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 어디서 뭘 어떻게 해? 그러고 그냥 딱 1년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리고 그때 결정하자. 그래도 본인에 대한 믿음이랑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해. 그 10년간의 경력이 나한테는 보험이 돼줬지. 내가 직접적인 실무를 많이 담당하진 않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는 사람, 사업단의 고민도 많이 같이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나는 조금 더 실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는 디테일을 좀 잡아주지. 마케팅에 대한 디테일.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수준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요즘에 스타트업 대행사로 뜨는 곳이 있어. 근데 그 대표님이 하는 강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 대표님 어떻게 일하지? 첫 번째 그거 궁금했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다 대표님들이신 거야. 근데 내 옆에 앉은 분이 저희는 제품도 다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다 있는데 마케터만 없어요. 난데? 강의 끝나고 내가 바로 명함 드리면서 저 내일 퇴사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니까 되게 관심을 보이시지. 명함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 막 이력서 보내고 했지. 그러고 바로 나는 스위스로 갔어. 근데 이제 스위스로 가기 한 이틀 전에 그 옆에 계신 대표님이 연락 와가지고 미팅 한번 하자. 미팅을 했는데 너무 뭔가 다 안 짜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스위스 갔다 올 동안 과제를 줬죠. 과제를 줬어. 과제. 이거 정리하시고 어디서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뭘 팔 건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싶은지, 그 숙제를 또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계약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게 첫 클라이언트였어.
어쨌든 운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맞아, 근데 맞아. 거기서 당차게 기회를 잡았네요. 맞아. 시각이 좋긴 했네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1년 넘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프리랜서로 한 게? 맞아, 1년 넘었어. 근데 저는 이거면은 운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시작이 물론 좋긴 했는데 응.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지금까지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노하우라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엄청 나도 막 유튜브에 막 프리랜서 일 뭐 구하는 법 막 이런 거 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생각하면 다 일하고 있는 게 내가 부딪혀서 먼저 제안한 곳들인 것 같아. 내가 오프라인 쪽에 그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책 보고 그 저자의 북토크를 같이 참여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아, 마케팅 저렇게, 요즘에 마케팅 이제 저렇게 해야지. 아, 저 사람랑 같이 일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또 명함을 들이밀었지. 아, 저 마케팅 10년 했는데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제 명함 주시면서 커피챗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미팅 3번 하고 그 회사랑은 거진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됐지. 근데 프리랜서한테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는 진짜 중요하거든. 고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답을 아예 몰랐고 알 수도 없었어. 근데 내가 약간 태핑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아. 추측하건대 내가 먹힐 수 있었던 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필요로 할까?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이제 나를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일반 직장인에서는 나를 필요하지 않을 거야. 일반 회사. 왜냐면 직원들 많으니까. 근데 나는 프리랜서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 비상주지. 비상주 조건 하에 대신에 주니어한테 줄 월급 정도를 나한테 줘. 그럼 그 대표님은 똑같은 월급을 주면서 더 고연차를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은 높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연봉이 부담스럽거나 스펙 좋은 친구들을 섭외하기가 힘들지. 왜냐면 다 대기업들 가려고 하고 네임밸류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약간 이게 맞았던 것 같아, 니즈가. 정말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본인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태핑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치.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퇴사하고 불안하진 않아요? 불안했지. 초반에 불안한 게 뭐였냐면 단기권으로 프로젝트가 끝난다는 거. 한 달 하루살이처럼 한 달 벌고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그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문제 해결을 해야 그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나온 게 장기 계약 구조였어. 그래서 계약 구조를 바꿨어. 그게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단기로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전략을 짜줘. 근데 나는 계약이 끝났잖아. 사실 이게 회사에서 엄청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전략에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 브랜드랑 유지하면서 그 브랜드가 잘 되길 도와주고 싶은데 단기로 끝나버리는 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와의 그게 맞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우선 전략을 짠 다음에 이걸 계속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뭐 내부 직원이든 뭐든 이렇게 좀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빠지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근데 다 대표님들도 동의하셔. 그래서 구조를 바꿨더니 그 불안감은 없어졌지. 그럼 퇴사하고 최대 월 얼마까지 벌어봤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감당 가능할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오는 일을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벌긴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 내가 그렇게 계속 막 잠 3-4시간 자면서 일을 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확인한 거는 빡세게 하면 이 정도는 된다.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지. 욕심내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프리랜서 등락이 심하니까 이걸로 막 엄청 만족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
서울이었으면 안 만나볼 사람들, 새로운 인연들이 여기서 계속 이어지잖아.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맞아.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여기 살면서.